제가 이제 자격증을 따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가장 큰 장점이 정년이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 박사급이라고 하는 기술사 이 자격증을 2개나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다른 자격증도 여러 개 갖고 계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소방시설관리사에 합격하고 소방기술사에 합격한 것이 제 인생의 굉장한 반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남의 집에 파출부도 다니고 주청소도 다니고 우유 배달도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책임 때문에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나는 이 상태로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이 상태로 내가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이름 임정열이라는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나는 우뚝 설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후반전 오늘의 주인공은 시련과 역경을 딛고 고난이도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희망의 아이콘 임정열 기술사이십니다. 자랑스러운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화성시청인데 오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나요? 요즘 이제 그 배터리 공장 화재나 또 소규모 공장 위험물 처리 시설 뭐 이런 데서 자주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화성시청에서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화재 예방, 추후 대책, 거기에 이제 저는 소방 분야, 화재 분야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오셨군요. 네네. 이제 보니까 화재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렇죠. 소방 기술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제 소방 기술사로 일하고 있는 임정열 기술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소방 기술사가 주로 어떤 역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소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불 끄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이 나지 않게 설계를 해야 하고요. 또 불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적인 방법도 찾아줘야 되고 또 불이 났을 때 빨리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그런 피난 경로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하는 것이 소방기술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술사님께서는 그 라이센스를 언제 획득을 하셨나요? 소방기술사는 제가 10년 됐습니다. 2014년도에 취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격률도 상당히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가요? 그때는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응시하고 최종 합격은 몇 명 정도 합격이 됐었나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그때가 400명이 좀 안 됐어요. 400명이 좀 안 되고 5명 합격할 때 합격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시험을 보시고 한 1000명 가까이 보시고 합격률은 한 7, 8명, 뭐 10명에서 전후로 대부분 그 소방기술사에 2년, 3년 만에 합격을 했거나 5년 만에 합격하거나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소방기술사 준비를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 제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기술사를 전폭적으로 준비를 한 기간은 1년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그 앞에 그 시설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또 했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로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위에다가 기술사의 지식을 더 얹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좀 상대적으로 좀 빨리 합격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뭐 또 시설관리사라고 해서 기술사 시험이 또 쉽게 되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상당히 짧은 그 최단 기간에 이렇게 합격을 하신 것 같는데 여성분도 지금 이제 많이들 하시나요? 이게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이 지금 도전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엔지니어 분야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남성의 숫자가 많이 있고. 그러면 전공도 아닌데다가 여성분이시고 어떻게 짧은 기간에 고난이도 시험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각오로 그때 임하셨습니까?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때 상황에. 그런 상황에 대한 또 절박함 때문에 사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배가 부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네. 여기 모든 걸 다 이렇게 쏟으셨군요. 네. 소방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다녔던 그 이과적인 지식 그게 있어서 소방 기사를 봤는데 접근하기가 쉽겠구나라는 거에 좀 자신감을 얻어서 기사 준비를 했고 기사 준비를 시작하면서는 저는 목표를 기술사까지로 가겠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목표를 정했어요. 기왕 공부를 시작한 거니까 내가 이 소방 분야에 있어서는 정점을 찍어야겠다는 그런 욕심 같은 게 좀 생겨서 열심히 도전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결과를 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괜찮으셨나요? 어려운 부분 없으셨나요? 환경은 네. 결핍만한 동기는 없어요. 그 IMF라는 걸 이제 대부분 다 잘 아실 텐데 IMF 상황이 겹치면서 남편의 회사가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피아노 학원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뭔가 내가 새로운 변환점을 찾아야겠다. 그때 뭐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아이들 뭐 등록금도 줘야 되는데 등록금도 참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막 처해지고 제가 또 남편이 힘드니까 좀 학원을 조금 크게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원을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집도 조그만 거 있었는데 대출도 있는 대로 다 받았으니까 그 집도 이제 팔고 뭐 정말 수중에 가진 돈이 뭐 전세거리 하나 얻을 만한 형편도 안 되더라고요. 뭐 저를 지금 보면 상상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뭐 남의 집에 파출부도 다니고 예, 입주 청소도 다니고 뭐 새벽에 우유 배달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책임 때문에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입주 청소랄까 이런 거 하시기려면 힘들지 않으셨어요? 뭔가 힘들죠. 에피소드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힘들죠. 뭐 힘든 일도 많고 뭐 네. 우유 배달하면서는 뭐 강아지들이 쫓아와서 막 물리기도 하고 네. 뭐 비가 펑펑 쏟아지는데 그 비를 다 이제 흠뻑 다 맞으면서 우유를 돌리면 진짜 평상시에 남들에게 제가 눈물 짓는다던가 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그때 비가 오니까 아 이건 빗물이야, 이건 내 눈물이 아니고 빗물이야 그러면서 비가 올 때는 제가 마음껏 울었어요. 청소 부분에서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청소하니까요. 네. 뭐 이 무릎이 정말 상당히 아프고 네. 뭐 청바지 같은 거 입고 가서 이렇게 무릎을 기다 보니까 이 청바지가 이렇게 사선으로 골이 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청소를 해야 되니까 뭐 무릎으로 기면 무릎이 아픈데 빨리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릎으로 계속 기면서 닦고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오면 막 이 무릎이 다 빨갛게 부어 있고 이렇게 막 그 청바지 줄이 이렇게 골이 다 파여 있어요. 그럼 며칠 지나면 그 골 위에 이제 딱지가 다 앉죠.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좀 힘든 일을 하다 보면은요 육체적인 어떤 고난도 있지만 마음으로 받는 상처도 참 커요. 그래도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에게 누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크죠. 그때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일을 하시면서 네. 스스로 마음이 어떤 다잡기에서 어떤 마음을 저는 이제 가셨어요? 그때마다 네. 늘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어렸을 때 들려주셨던 얘기들, 아, 우리 막둥딸 참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내가 우리 막내딸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잘 키우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몇 번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았고, 스스로에게 스스로 이렇게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당신들 보기에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나는 이 상태로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이 상태로 내가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이름 임정열이라는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이름으로 반드시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이 다리를 딛고 이 대지를 딛고 일어서서 네. 내 이름으로 나는 우뚝 설 것이다. 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셨잖아요. 자, 요즘 이제 시니어들, 특히 이제 중장년층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길 없는 길 갖다 이렇게 지금 걷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겠는데 혹시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따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가장 큰 장점이 정년이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나 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출중해도 정년되면 나가야 돼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이 정년을 뭐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뭐 정년이 60이라 그러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70에서 70대 중반, 건강하면 80까지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그 바운더리가 생긴다는 거, 내 영역이 생긴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국가 생각합니다. 자격증에 그러니까, 그 매력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예. 타의적인 우리 정년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정한 법이잖아요. 네네. 그 타율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율적인 거에 지배를 좀 덜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이라 이런 데서 그렇죠. 소방기술사를 가진 사람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는 이제 정년을 넘어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야, 그러면 이제 그 약간 이제 60 전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 나이에 이걸 배우면 과연 비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이 약간 교차할 것 같아요. 불안과 희망이. 네. 그런데 늦지는 않았을까요? 그때 도전해도? 늦지 않죠. 늦지 않죠? 저도 뭐 그때 50대 중반에 합격했습니다. 50대 그때.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10년 전에. 네.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이제 61년생이니까 만 나이로 63세가 넘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곧 예. 64세예요. 네, 저 네, 64세로 보이셔요? 아니에요. 그 자연 속에서 뵈니까 너무 젊게 보이시는데. 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네요, 그게. 네. 그렇구나. 예, 고비고비 굴곡이 많은 어떤 삶을 사셨는데 인생의 최고의 유쾌한 반전. 우리 이제 유쾌한 후반전인데 네. 유쾌한 반전이 우리 선생님한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소방을 접한 거였겠죠. 그래서 이제 소방을 접하고 소방시설 관리사에 합격하고 소방기술사에 합격한 것이 제 인생의 굉장한 반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딛고 이제 소방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소방기술사가 되었을 때 그때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셨을 것 같은데 그러셨죠? 뭐 저 하늘이 전부 다 내 것 같죠. 하늘 위에 떠다니는 뭐 구름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기쁨. 소방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를 합격하고 나서는 네. 제가 저에게 상을 준다는 생각으로 히말라야 이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를 다녀왔습니다. 한 10일 정도 걸리는 그런 코스를 트레킹으로 다녀왔는데 네. 로키 산맥이나 알프스 같은 데도 한번 좀 다녀오고 싶어요. 야. 또 이제 제가 아버지가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네. 그 아버지가 저에게 늘 해주셨던 어떤 말씀들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어려서 나를 많이 믿어주고 기대해 주시고 또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셨던 그 막내 딸이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살았고 성과를 이뤘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상당히 컸었어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썼던 시나 뭐 글들이 있는데 이제 고향에 엄마 아버지 묘에 찾아가서 이제 자격증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랑도 하고 네네. 그 그리운 마음을 이렇게 시로 써서 읽어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학문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참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그래서 또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일제 강점기를 겪으시고 6.25를 겪으시면서 살아오신 그런 험난했던 시절, 그런 격동의 세월을 그 자녀들 낳아서 기르시면서 살아오셨던 그분들의 삶을 참 존경해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 인생에 지금 가장 제가 느끼고 살아가는 어떤 저의
좌우명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카톡 프로필에도 썼지만 감사만, 감사만 하면서 살겠다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만족합니다. 글자를 따서 제가 감사만으로 정해서 매일 남편과도 아침에 밥 먹으면서 여보 오늘 우리 감사만 하고 삽시다. 네.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저에게 주어진 이웃이 제 가족, 제 남편, 아이들, 그리고 제가 업무하면서 접하는 사람들, 또 뭐 그리고 나름대로 아주 약소한 금액이지만 구호 기금을 좀 보내는 것, 이런 것으로 저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만족합니다라는 부분이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만족할 것인가.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요만큼을 가졌으면 그 다음엔 이만큼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이만큼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네. 저는 그냥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아, 그런 긍정 마인드를 갖고 계시군요. 네. 요즘에 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인간 승리하는 그런 케이스, 지금 이제 희망의 증거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거나 네네. 누군가에게 저의 경험을 들려드린다는 게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아,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10명이면 10가지 모습, 100명이면 네네네. 100가지의 모습으로 네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의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상당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러시군요.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는 참 다양한 그 길이 있다. 내가 한 가지의 삶에서 네네. 어떤 삶에서 좀 실패를 했다. 여기서 좀 내가 뜻한 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네. 라고 해서 크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가 꿈꿔왔던 그 미래는 오늘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기회를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열매를 얻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고 노력을 하면 겪고 계신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실 수 있는 문은 반드시 열린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그 박사급이라고 하는 기술사 이 자격증을 2개나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다른 자격증도 여러 개 갖고 계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힘든 거를 하나도 아니고 2개나 갖고 계신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주변에서들 많이들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들 말씀들을 해 주시죠. 감사하게.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오늘이 있었던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어찌 보면 제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남녀 평등의 어떤 기회를 주어지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제 기술사 응시 자격을 남자만 해라 이랬다면 저는 못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젊은 사람만 해라 그랬으면 또 제가 도전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기술사가 합격했을 때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살아서 그 얘기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기회를 저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소방기술사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보람이랄까 어떤 자긍심이랄까 자부심도 크시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이 예를 들어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는 일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어떤 소방 안전, 또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설계,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자부심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쾌한 후반전 채널인데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끝날 때마다 구호를 외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호를 외치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후반전 화이팅! 화이팅!